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뭐 이산 확률 변수,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다만 이제 각각의 확률 분포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분포가 어떻게 된다든지 특성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할 때 어떠한 이제 표현법들을 한번 보게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보이는 건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 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정의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산 확률 분포, discrete random variable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고 그들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이제 확률 밀도 함수들을 우리가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우리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떠한 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일반론을 본 다음에 그럼 개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은 무엇이 있고 그들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또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며 그렇게 각각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정의와 확률 밀도 함수를 안다면 그들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는 게 바로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확률 변수라고 부른 건데 이건 뭐냐면 함수래요. 함수인데 각각의 아웃컴, 그 결론들을 매핑을 시킨다네요. 어떤 거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함수겠네요. 그쵸? 각각의 아웃컴들을 매핑을 시킨대. 무엇과 매핑을 시키느냐? 그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과 매칭을 시키는 거고 함수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아웃컴이 들어가서 나오는 이 결과값 그게 바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개념적이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예제로 알아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각각의 아웃컴들을 결론을 뭐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이 예제에서는 동전을 던집니다. 하나의 동전을 몇 번 던진다? 이제 3 times, 3번 던집니다. 그러면 헤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헤드가 3번 나오는 것이고 헤드가 2번 나오는 경우가 맨 처음과 두 번째, 그다음 처음과 세 번째,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며 헤드가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헤드가 맨 뒤에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맨 앞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드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총 이렇게 8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의 랜덤 베리어블, 즉 우리가 궁금한 이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함수인데 이러한 각각의 아웃컴들, 결론이 8가지가 나왔어. 그 아웃컴들에 대해서 함수를 적용하는데 그 함수는 어떻게 정의한다? number of head다. 헤드라는 게 과연 몇 번이 나왔느냐로 정의합니다. 3번 던졌으니까 헤드가 제일 많이 나오면 3번 나오겠죠. 우리가 맨 앞에서 보신 것처럼 3번 나오는 게 제일 많을 거고요. 헤드가 2번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헤드가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한 가지가, 이 3가지가 있었고요.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이 마지막 한 가지가 됐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봤네요. 3번을 던졌으니까 우리가 헤드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 헤드의 위치에 따라서 헤드가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3번, 이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 0번이고 이건 한 번 나온 경우, 헤드가 2번 나온 경우 3가지, 그 다음에 헤드가 3번 모두 다 나온 경우 한 가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헤드는 안 나오던지 한 번 나오던지 2번 나오던지 3번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 이 확률 변수는 여기서 봤을 때 정의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는 한 번도 안 나오든지 한 번, 2번, 3번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행을 통해서 동전을 던진다는 시행을 통해서 아웃컴 그 결과를 봤을 때 그걸 가지고 너 뭐가 궁금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따졌을 때 나는 헤드의 개수가 궁금해. 그러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최대 3개까지 나올 수는 있어. 그래서 0, 1, 2, 3이야 라고 해주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확률 변수가 나는 헤드의 개수는 관심 없고 테일의 개수에 관심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럼 테일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다 테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0부터 3까지는 정수가 되겠구나. 즉 테일이 0번 나왔다, 테일이 1번 나왔다, 테일이 2번 나왔다, 마지막으로 테일이 3번 나왔다.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경우에 따른 확률 변수도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행한 이 아웃컴은 동전을 3번 던진 것에 대한 아웃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웃컴은, 우리의 시행에 따른 결과는 이 8가지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동전을 3번 던진 거에 따른 결과니까. 하지만 이 결과를 갖다 놓고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하는 게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죠. 즉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헤드의 개수를 세라, 혹은 테일의 개수를 세라,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걸 보고자 하는 그런 조건인데, 그게 바로 함수라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며, 이 함수가 바로 나온 이 결과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것에 기반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헤드의 개수야, 그래? 그럼 0개부터 3개까지지, 그 안에 있는 정수 다 가져오면 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 랜덤 베리어블의 결과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 랜덤 베리어블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어떠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은 꼭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것만 있느냐? 디스크리트하다는 건 뭐냐면 그 숫자 하나하나가 딱딱 떨어지는 숫자일 경우에는 디스크리트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디스크리트를 다루고요. 다음에는 이제 컨티뉴어스를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뭐냐면 이제 카운터블 셋이다. 즉, 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막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값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가지고 고려한다면 우리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맞듯이 동전을 3번 던진다. 그러면 앞에 헤드의 개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0, 헤드의 개수가 1개, 2개 혹은 3개 딱딱 떨어지는 카운터블한 값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란 건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한번 보면 동전을 3번 던질 때 헤드의 개수라는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었는데, 헤드의 개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헤드의 개수가 하나가 나오는 거, 헤드의 개수가 2개가 나오는 거, 마지막 3번 던졌는데 총 3번 다 헤드가 나오는 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었네요. 그쵸? 근데 헤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는 3번 다 모두 테일인 경우였고요. 헤드가 한 번 나오는 경우는 뭐 헤드,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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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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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뭐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요. 헤드가 2번 나오는 경우는 뭐 헤드,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헤드, 헤드, 테일, 헤드, 헤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3개 다 헤드라는 건 그냥 헤드, 헤드, 헤드겠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각각의 변수, 이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얘는 0일 경우, 값이 1일 경우, 얘는 1일 경우, 랜덤 베리어블이 2일 경우, 랜덤 베리어블이 3일 경우예요. 즉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지금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k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의 뭐였죠? 우리 이 전장의 노션에 보면 이거는 아웃컴이었어요. 결과물. 동전을 던진 결과물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랜덤 베리어블은 넘버예요. 헤드의 개수. 그렇기 때문에 얘는 K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파란색으로 쓴 것처럼. 그렇다면 근데 0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지 도대체? probability.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probability예요. 그러면 확률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0이 나올 확률 총 우리 8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이 한 가지만 0인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럼 8분의 1이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이 나올 확률은 총 8가지 가능한 모든 경우 중에서 3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8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가 나올 경우는 얼마야? 확률
랜덤 베리어블이 2가 나올 경우는 얼마야? 그러면 총 8가지 중에서 이렇게 3가지가 2가 나오는 경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3이 나오는 경우는 뭐야? 총 8가지 중에서 모두 다 헤드인 한 가지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robability mass 펑션은 이러한 확률 값들을 우리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저 확률 값들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즉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여기 x라는 우리가 헤드를 센다는 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인데, 너가 0이 될 수도 있고 너가 x라는 즉 헤드를 센다는 랜덤 베리어블에서의 1일 수도 있고, 너가 2가 나올 수도 있고 네가 3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각각의 확률 값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야. 그러면 뭔가 이게 밀도가 다르죠. 1일 때는 밀도가 높아요. 8분의 3으로. 0, 3일 때는 밀도가 낮아요. 8분의 1로. 이런 식으로 어디에 확률이 몰려 있는가를 재기 때문에 이름이 probability mass function이에요. 즉 이거를 만약 그림으로 그린다면, 요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x축이 말이야 0, 1, 2, 3이 있는데 말이야 0, 3일 때는 8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고, 1, 2일 때는 8분의 3 정도, 이렇게 3배 정도 긴 8분의 3, 8분의 3인데, 그러면 분포로 봤을 때 뭔가 여기 밀도가 몰려 있으니까 이게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디스크리트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이 되죠. 나중에 우리 배울 컨티뉴어스에서는 요 값이 컨티뉴어스하게 되니까 이게 딱딱 떨어진 막대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스무스한 그림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해라 그럼 뭔가 이렇게 적분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거는 밀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런 식으로 PDF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니까 우리는 지금 probability mass function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들의 성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일단 확률 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작은 건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 모든 경우를 다 더하면, 그러면 솔직히 이 8개 모든 가능한 셋에서 다 이렇게 분포를 이루는 거니까 이 모든 k에 대해서 다 이 4개를 다 더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1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경우를 다 더한 거니까.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다 당연한 말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뭐 이 어떠한 조건을 줘요. 여기가 만약 B라는 조건이다. 즉 너는 K가 즉 너가 구하고자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1 또는 2다. 그러면 그럼 B의 범위는 여기야. 즉 이게 만약 1 또는 2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만 더해서 8분의 3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8분의 6이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어떤 범위를 준다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확률값만 더하면 그것에 대한 이 일부 뭐 부분에 대한 PDF를 구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하나하나 다 맞아요. 다 당연한 말들이고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의 개념에 크게 반하지도 않죠?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부터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할까? 는 거예요. 아니겠죠? 왜냐? 세상에는 많은 확률 분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하나하나를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배워둘 건 뭐냐면 이 바이노미알입니다. 바이노미알. 바이노미알은 뭐냐면 우리가 n번, 여러 번 반복을 해요. n번, repeat, 반복을 합니다. 독립적으로. 즉 내가 지금 한 번 주사를 던지고 두 번째 주사를 던진다고 할 때, 처음 주사를 던질 때와 두 번째 주사를 던질 때는 서로 관련이 없죠. 독립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n번의 독립된 시향이 있으면 반복해서, 그러면 이제 바이노미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우리 확률 변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A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앞이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쵸? 아니면 주사를 던진다. 그럼 짝수가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혹은 주사를 던진다. 그러면 1이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런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n번을 던질 때, 즉 주사나 동전을 n번을 던진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이벤트 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몇 개가 나왔는지를 세는 게 바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럼 몇 개를 나왔는지, number of times, 몇 번이 나왔는가, 내가 원하는 A가
n번 던졌는데 n번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겠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1이 나오는 걸 센다 라고 했는데, 근데 나 주사위 10번 던질 거야. n은 10이야 라고 했는데, 그래? 10번 던졌는데 내가 원하는 게 1이야. 근데 1이 20번 나올 확률을 구해줘. 그러면 야, 10번 던졌다니까? 10번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그 x는 그 occurrence, 발생하는 횟수는 당연히 n을 못 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벤트 A가 발생할 확률을 P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건 뭘 따라가냐면 바이노미얼이라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을 따라가고, 여기다가 n, P라고 써줘요. 총 n번 수행하는데 각각의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은 P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진다. 주사를 10번 던진다. 10번 던지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1이 나오는 거야. 즉 1이 나올 확률은, 근데 주사위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겠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바이노미얼 10번 던진다 했으니까 10,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은 6가지 중에서 하나,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주사위 3번 던질 때 내가 원하는 게 2번이 나온다. 그럼 이거 조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다. 3번 아니, 죄송합니다. 동전을 던진다. 근데 3번을 던진다. 그러면 내 헤드가 3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동전을 던져. 그러면 동전을 던지면 헤드가 나오는 횟수를 세보자. 그러면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헤드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어요.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다 테일일 때야. 헤드가 한 번 나오는 건 헤드, 테일, 테일이에요. 3번 던졌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는 뒷면, 두 번째는 앞면, 세 번째는 뒷면. 그 다음 테일, 테일, 헤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헤드가 2번 나오고, 이렇게 있을 것이고, 테일, 헤드, 헤드 이렇게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다 헤드만 나올 것이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자,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게 헤드의 개수인데, 우리의 이벤트 A는 헤드가 나오는 건데,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요거 하나야. 헤드가 한 번 나오는 건 요거 3개야. 헤드가 2번 나오는 건 이거 3개야. 헤드가 한 번 나오는 건 이거 하나야 라고 한다면, 요 각각의 우리가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본다면, 이 확률은 이게 8분의 1, 8분의 3, 이게 8분의 3, 8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저 값을 왜 이렇게 나오냐? 우리 확률대를 뒤져보면, 일단 우리가 P라는 건 우리가 말이야, 지금 우리의 기준인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는 헤드를 세는 건데, 랜덤 베리어블은 헤드를 세는 건데, 헤드가 하나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그래? 그럼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건데, 그 하나가 맨 앞에 있던, 중간에 있던, 뒤에 있던, 난 상관없어. 하나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그럼 이건 조합 문제죠. 그럼 3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만 나오면 돼. 그래서 여기는 전체 횟수, 이건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횟수예요. 3 컨비네이션 1, 즉 조합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동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테일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P인데, 이게 2분의 1인데 한 번 나왔잖아. P가 한 번 나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1-P가 3 빼기 1, 즉 2번 나오는 거예요. 즉 3번 던졌으면 내가 원하는 게 한 번 나왔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건 3 빼기 1번 나왔겠죠. 그럼 이것 좀 일반화해서 써보면, 내가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야. 동전을 3번 던져서 헤드를 세는 거야. 그게 K번 나왔다고 치자. 그래? 그럼 전체 개수가 N이지. 근데 K번 내가 원하는 게 나왔어. 어디에 나오든 상관없어. 조합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P라고 할 때 K번 나왔겠네. 왜냐면 내가 세는 게 K니까. 그리고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전체 N개 중에서 K 뺀 것만큼 나왔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공식이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유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Q라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1-P를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냥 Q라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P라고 안 쓰고 Q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N 컨비네이션 K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걸 계산할 때는 N 팩토리얼 분의 N-K의 팩토리얼
곱하기 k의 팩토리얼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p가 뭐 x는 0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동전 3번 던질 때 우리가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이 노란색, 이 주황색 이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0이라고 할 때에는 그래 3번 던져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헤드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0번 나왔고 테일이 나온 게 3번 나왔어. 그러면 얘는 8, 근데 이 뒤는 8분의 1이고 왜냐면 이거 0승했으니까 얘는 1로 떨어지고 얘는 8분의 1이 되죠? 이 앞에는 3 컨비네이션 0이니까 얘는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8분의 1이 돼요. 자, P에서 X는 1이라고 한다면 그럼 3번 던져서 한 번 내가 원하는 게 나왔고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인 2분의 1이 한 번 나왔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올 확률인 2분의 1, 즉 테일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3번 중에서 한 번을 뺀 2번이 나왔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그럼 결국 이것도 2분의 1이 하나 있고 2분의 1이 두 개 있어. 그럼 결국 이건 8분의 1이 돼.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3 컨비네이션 1이니까 이건 3이 돼. 3 곱하기 8분의 1. 그래서 8분의 3이 돼요. 왜냐? 하나하나가 8분의 1인데 조합이 세 가지 조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px는 2를 봐도 마찬가지로 3 컨비네이션 2. 즉, 3번 시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2번 나왔다.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거기에 제곱, 원하지 않는 게 나올 확률인 2분의 1,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한 번 나올 것이다. 왜냐? 3번 중에 2번은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으니까 한 번은 원하지 않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아까 봤듯이 이 뒤에 거는 무조건 또 8분의 1이 될 거니까 이 3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하면 3이죠. 그래서 이건 3 곱하기 8분의 1이고 결국에 8분의 3이 됩니다. 즉 각각의 경우는 8분의 1이지만 조합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8분의 3이 되는 것이죠. 의미도 똑같죠. 그럼 마지막 세 번 다 우리가 원하는 헤드가 나왔다. 그럼 전체 주어진 게 3번인데 3번 다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인 2분의 1은 3번 나왔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올 1-2분의 1에 해당하는 2분의 1은 우리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뒤에 있는 것들은 확률이 8분의 1이 되고 앞에 3 컨비네이션 3은 1이 되니까 1 곱하기 8분의 1. 그래서 이건 8분의 1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고 조합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8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즉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바이노미알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PDF를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 거 앞에 설명한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우리 X는 0, 1, 2, 3 앞장 이미 다 했죠? 그 다음에 헤드가 나올 확률은 P였고 헤드가 아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올 확률은 1-P니까 그걸 그냥 Q라고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즉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다 테일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3개만 나왔다라고 해서 Q의 3승 이렇게 표현하고 이 앞에 뭐 1이 곱해져 있는 건 뭐 3 컨비네이션 1이죠. 한 가지 조합밖에 없는 것. 3 컨비네이션 0이죠.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원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니까. 자, 우리가 한 번 나올 경우, 헤드가 한 번 나올 경우는 뭐 어디인가 헤드가 한 번만 있으면 되니까 맨 앞에, 맨 가운데, 맨 뒤에 이렇게 세 번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가 따로 정의가 된다. 그리고 각각은 우리가 원하는 게 한 번, 헤드가 한 번, 우리가 원하지 않는 테일이 두 번 나와야 되니까 제곱. 그래서 1-P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3Q의 제곱의 P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이 헤드가 나와야 되니까 맨 앞과 두 번째, 맨 앞과 세 번째, 그 다음 마지막 두 개. 이게 헤드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이에요.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게 두 번 나오고 원하지 않는 게 테일이 즉 한 번씩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P가 1승으로 있는 거고요. 따라서 3의 Q의 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3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헤드가 세 번 다 나왔다는 소리죠. 모두 다 헤드일 것이고 헤드가 나올 확률이 3번 반복되니까 P의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하면 모든 경우에 대한 합이기 때문에 0, 1, 2, 3에 대한 합은 1이 될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밀도가 차이가 나는 함수의 결과로 표현이 되니까 저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부른다 해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에서 PMF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 예를 또 들어볼까요? 트랜스미션 에러라고 해서 이제 통신할 때 전송 에러가 되겠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A라고 부르는 송신기에서 이제 B라고 부르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tx 송신기 보내는 애예요. rx 수신기 얘 받는 애예요. 그런데 에러가 날 확률이 P래요. 이건 에러가 날 확률이야. 근데 n번을 보낸대요. 신호를 0101, 0과 1 중에서 통신할 땐 01을 보내니까 010101 보내는데 에러가 n개를 보낸대요. 그럼 그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에러가 나올까? 입니다. 이것도 n번에 주어진 시행 중에서 그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노미얼이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동전을 3번 던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몇 개 나왔지? 개수를 셌죠. 지금도 n개의 비트를 보냈어, 우리가. 근데 그 중에 에러가 몇 개야? 에러의 개수를 세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에러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전체 횟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몇 개인가 라는 개수이기 때문에 이거가 바이노미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뭐 식은 당연히 똑같죠. 우리가 n개의 비트를 보냈는데 에러 확률이 만약에 뭐 10분의 1이다. 통신 시스템이 너무 안 좋네요. 10개의 비트를 보내면 하나 정도는 에러가 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에러가 몇 개 났느냐라고 알아본다면 이렇게 우리 그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어떤 시험이나 어떤 질문에서 어떤 통신 시스템이 있다고 하자. 근데 비트 에러 레이, 즉 전송을 했을 때 1을 보냈을 때 0이 받아지고 수신되고 0을 보냈을 때 1이 수신되면 이게 에러가 나는 것인데, 이러한 에러가 총 100번 보낼 에러가 날 확률이 0.1%라고 그러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총 100개의 비트를 보냈는데 5개의 에러가 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총 x는 5개의 에러가 날 확률이니까 총 100개를 보냈는데 5개 에러가 난다고? 그럼 p 곱하기 1-p인데 에러가 날 확률이 5가 되고 얘는 95가 될 것이고, 왜냐면 100-5니까, 왜냐면 95개는 제대로 다 전송이 됐을 것이니까. 그럼 이게 105에서 에러가 날 확률이 0.1%라고 했으니까 얘는 1000분의 1이죠. 퍼센트니까. 그럼 얘는 1000분의 999가 95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를 뭐라 했죠? 비트 에러가 날 확률은 0.1%다.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0.1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P가 1000분의 1이다. 근데 우리는 100개의 비트를 보냈다. 그 중에서 5개가 에러가 날 확률을 그려라. 즉 에러가 날 확률이 에러가 5개가 났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어진 개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바이노미얼이죠. 그래서 바이노미얼 PDF 바로 쓰신 후에 거기에 맞게 값만 잘 세팅해주면 된다는 거죠. 에러가 날 확률이 1000분의 1이었고 5개 에러가 났다는 거고, 그러면 총 100개 중에서 5개가 에러가 났으니까 95개는 에러가 안 났겠네. 그래서 95개는 에러가 안 나는 확률 1-p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는 거 이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인데, 유니폼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개념만 보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각각의 횟수가 모두 다 같은 확률로 있을 경우에요. 즉 뭐냐면 주사를 던지는데 각각의 1부터 6까지가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겠죠. 주사를 아주 잘 만들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던진다라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면, 주사를 던지는 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면, 주사를 던지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게 2가 나올 확률이기도 하고, 이게 3이 나올 확률이기도 하고, 이게 4가 나올 확률이기도 하고, 이게 5가 나올 확률이기도 하고, 이게 6이 나올 확률이기도 하죠. 즉 랜덤 베리어블을 과연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바뀌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함수예요. 주사를 던진다는 행위는 똑같아. 우리가 주사에는 던져. 이게 주사를 던지는 게 우리의 아웃컴이에요. 근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은 그 주어진 그 표면에 나온 그 아웃컴에 그냥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유니폼이 되는 것이고,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에 뭐 딴 걸 구해라. 예를 들어서 뭐 짝수가 나오면 뭐 홀수가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수로 매핑을 해버려요. 즉 어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그대로 함수로 매핑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짝수의 개수를 세라, 뭐 1이 나오면 0이라고 그러고 나머지가 나오면 1이라고 그러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함수는 어떤 관계를 만드는 거니까 그럼 다른 분포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똑같은 아웃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펑션이라고 아까 정의했던 이유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매핑을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우리 개수에 따라서 6분의 1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모든 가능한 것을 다 더했을 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6분의 1이 총 6개가 있으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 베르누이예요. 자, 베르누이 무엇이냐? 베르누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랜덤 익스페리언스 우리가 임의로 랜덤으로 시행을 했을 때 그 아웃컴을 보고 우리가 그 이벤트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로 나누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0, 만족하면 1이라고 판단하는 게 베르누이 프로세스,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0과 1로밖에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다는 건 똑같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 이 주사위에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거 유니폼이었죠?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었지만 만약에 짝수면 짝수인 것만 골라서 짝수인 걸 찾아라라는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 정의한다면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로 짝수가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홀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 되고 여기도 2분의 1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주사를 던졌지만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로 간주될 수도 있고 베르누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시행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느냐 그 집합의 원소이냐 즉 A란 집합이 짝수만 가져오는 집합이다. 근데 우리가 홀수다. 그럼 짝수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짝수의 여집합, 짝수가 아닌 것들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었으면 1-2분의 1을 한 게 바로 이 여집합의 확률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얘는 0이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 못 시켰으니까 0, 얘는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1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덱스에 대한 우리의 인디케이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 프로세스 혹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배울 이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뭐가 있냐면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n번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하는 거예요. 베르누이는 뭐죠? 아까 방금 이전에 말했죠? 0과 1로 표현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켰느냐 만족시키지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게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여기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n번을 계속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m에 대한 베르누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베르누이 트라이얼 이렇게 부릅니다.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n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n번을 하잖아요. 그 횟수가 정해지진 않았어. 근데 이게 만약에 first occurrence of a success예요. 이게 뭐냐? 자, p x는 3이다 라고 한다면 k가 3인 거죠. 이거 뭘 의미하냐면 내가 계속 시행을 하는데 세 번째에 베르누이에서 success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베르누이 랜덤 트라이얼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주사를 던져서 1이 나오면 success야. 성공. 1이야. 넌 1이야. 인디케이션 펑션이 1이야. 근데 2, 3, 4, 5, 6이 나오면 너는 실패야. 그래서 인디케이션 함수는 0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래? 이 베르누이 프로세스에서 성공할 확률은 6분의 1이네. 총 6가지 중에서 하나일 경우에만 success네. 그리고 이 베르누이 프로세스에서 6분의 5의 확률로 실패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는 뭐냐면 이 K가 있다면 그 K 번째에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실패만 하는 거죠. 계속 실패를 하다가 K번째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그럼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전체 횟수가 정해진 건 뭐였죠? 우리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었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반복이야. 내가 수능을 봐서 고려대학교에 합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면 고려대학교에 합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게 인디케이션 펑션이죠. 합격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1이면 합격, 0이면 불합격이에요.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10%, 그러면 불합격 확률은 그 나머지니까 90%.
그래서 10%로 베르노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Success Probability 10%로 베르노이 트라이를 보는 게 매해마다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20살이 되자마자 수능을 보기 시작해서 내가 몇 번 만에 고려대학교 합격하느냐를 구한다면 그게 바로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김중원이 5번째 수능에 드디어 고려대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PX는 5를 구해라 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 그럼 너는 첫 번째 해에는 실패했고 이게 P가 성공 확률이라면 1마이너스 P의 실패 확률이죠. 두 번째도 실패했고 세 번째도 실패했고 네 번째도 실패했고 드디어 5번째 넌 성공한 거야. 그래서 고려대 왔어. 요 확률 구하라는 소리네 라고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죠? 얘를 우리가 K번째라고 한다면 그냥 PX는 K 즉 K번째 고려대학교 합격했다고 한다면 그건 뭐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이 실패를 겪은 다음에 딱 K번째 합격하는 거야. 그럼 요 앞에 있는 K-1번째는 뭐예요? 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1-P라는 실패할 확률에 K-1승을 해주고 마지막에 K번째에 성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 K-1번까지는 다 실패, K번째 성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K라는 건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 0번째에 성공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K가 1이면 첫 번째 딱 합격하는 경우죠. 그쵸? 그리고 우리 항상 말씀드렸듯이 Q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1-P,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확률이 나올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Q의 K-1승에 P를 곱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스 프로퍼티를 가진다. 이런 거는 우리 나중에 우리 다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스미션으로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통신에서 이거 뭐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면 메시지 트랜스미션으로 우리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블을 설명할 수 있느냐? number of times래요. message needs to be transmitted until it arrives correctly. 즉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계속 송신하는 거야. 실패하면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번째 내가 드디어 정상적으로 잘 보냈어. 그러면 그래? 그럼 4번은 실패하고 5번째 성공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0000 보내다가 내가 만약에 이게 K번째에 드디어 성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K-1만큼은 다 실패한 거니까 1-P로 다 K-1번으로 다 실패하고 드디어 K번째 성공하는 이런 식으로 probability mass 펑션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예. 자, 그런데 조금 응용을 해볼까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거 말고 짝수 번째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라는 예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짝수 번째? 그러면 뭐지? 일단은 K가 0이 될 수는 없다 그랬어. 내가 한 번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근데 첫 번째 성공하는 건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 왜냐? 2분, 짝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성공했을 때, 네 번째 성공했을 때, 여섯 번째 성공했을 때 이걸 쫙 다 구한 다음에 얘를 다 더한 거를 구해라 지금 이 소리인데 한 번씩 해볼까요? 두 번째 성공했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한 거예요. 한 번만 실패한 거죠. 자, 네 번째 성공했다는 건 뭐냐면 실패 세 번에 마지막 네 번째 때 성공했다는 소리예요. 6번에 성공했다는 건 뭐냐면 실패 5번 한 다음에 6번째에 성공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Q라고 표현한다면 Q의 1승의 P, Q의 3승의 P, Q의 5승의 P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일반화를 시킨다면 이게 EK라고 해서 짝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EK라고 한다면 우린 실패를 EK-1만큼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을 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Q의 EK-1승 한 다음에 그 다음 P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확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일반화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러면 식에 반영을 시켜야 되죠. 우리 probability mass 펑션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x는 뭐냐면 우리 확률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블인데 여기서 우리는 짝수만을 구해야 되니까 2K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 해봤자 요거가 식이 그대로 요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그대로 일로 들어오겠네. 그쵸?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쓰여져요.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처음 값은 QP에서 시작해서 Q 3승 P,
Q 5승 P, 기타 등등 내려오는 건데, 그럼 이게 제일 처음 값이죠. 초기 값. 그런 다음에 초기 값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넘어갈 때 Q 제곱을 곱해줘서 넘어가고, 이리로 내려가면 P는 똑같은데 Q가 3승에서 5승이 됐으니까 또 Q 제곱 곱해주고, Q 제곱 곱해주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있었다. 뭐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런 등비수열, 즉 A가 초기값이고 R이 등비수열에 곱해지는 그 값이라고 한다면 우리 1-R분의 A라고 썼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1-R에 해당하는 게 지금 Q제곱이잖아. 그럼 Q제곱분의 A 초기값 QP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고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한번 전개를 해보면 Q가 있고 P는 원래 우리가 1-P를 Q라고 정했기 때문에 P는 1-Q예요. 그렇죠? 의미적으로 따진다면 성공할 확률은 1 빼기 실패할 확률이다. 뭐 같은 말이죠. Q 곱하기 1 빼기 Q로 쓸 수 있고 P 대신에, 왜냐면 왜 Q로 다 정리해주고 있냐면 밑에 식을 봤을 때 1-Q제곱이라는 건 1-Q, 1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1-Q씩 약분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분모는 1 플러스 Q, 분자는 Q만 남고, 이렇게 해서 최종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딱 여겨진다면, 즉 계속 내가 원하는 답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를 찾는다 라고 한다면, 그럼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블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계속 나오다가 내가 원하는 게 10번째 나와.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그럼 9번째까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오다가 10번째 원하는 게 딱 나오는 그런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로 들어가고, 이거는 전체 횟수가 몇 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만큼 다 고려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등비수열 혹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포화송 분포라 부르는 건데요.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아마 제일 어렵고도 재밌는 건데, counting the number of n이래요. n of occurrence, an event, in a certain time, period. 자, 이건 이거죠. 이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고려대학교 애기능 캠퍼스에서 길냥이를 몇 마리를 만날 확률을 구하라. 오늘 하루 종일 고려대학교 애기능 캠퍼스에서 길냥이를 3마리 만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포화송 분포예요. 뭐냐? 일단 certain time period를 줘요. 시간을 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아니면 딱 영역을 한정시켜놔요. 오늘 서울에서 김중원이 하루 종일 고려대 학생을 만난다면 5명을 만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포화송 분포예요. 즉 내가 원하는 숫자가 있어.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뭔가 이게 알듯말듯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주어진 세트 안에서 내가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만날 확률을 구하는데 5명을 만날 확률을 구하라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을 거야. 이게 어제 밤 자정부터 오늘 자정까지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중에서 내가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요. 그쵸? 무수히 만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있으니까 고려대 학생들 많이 만나겠지만, 뭐 어쨌든 어떤 지역에서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고려대 학생들을 5명 만날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 중에서 5명이 골라서 고려대 학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n이라는 게 총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2,000명을 만날 수도 있고 3,000명을 만날 수도 있어. 그 중에 고려대 학생이 5명의 확률을 구하는 거래.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프로세스인데 n이 너무 많이 커서 이 모든 큰 것에 대해서 다 고려해야 될 경우, 그때 포화송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수능을 보면 3, 4명 수능 점수 가지고 정규분포 못 그리잖아요. 근데 모든 전국에 있는 수능 수험생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라 합시다.
100만 명의 수능 수험생들 점수를 갖다 놓고 나서는 이 정규분포 같은 거 그릴 수 있잖아요. 로우 오브 라이트 넘버에 의해서. 그것처럼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1000명, 2000명, 3000명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5명이 고려대 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이노미알로 구한다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천이 우리 숫자 너무 크잖아, n이. 그럴 때는 우리가 포화송이라는 걸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나온대요. 이거 이제 좀 약간 거부감이 들죠? 이거 좀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거기서 람다라는 게 나오잖아, 람다. 람다란 무엇이냐? 우리가 K는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을 엄청나게 만났는데, 고려대 학생이 5명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5명. 이게 5가 되는 건데, 이 람다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average number of occurrence in a specific time interval region. 즉 뭐냐면, 나 오늘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고대생일 밀도예요. 즉 이건 뭐냐면 사람의 명수고, 이거는 우리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전 국민 중에서 고려대 사람일 확률을 구하는 그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밀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포화송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우리가 좀 유도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깔끔하게 레코딩해서 정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레코딩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자, 우리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일단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서 n이라는 전체 집합과 p가 있죠. 자, 근데 이 n이 무한대로 가야 돼요. 김중환이 오늘 하루 종일 만난 사람은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될 수 있고 심지어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뭐다? 고려대생은 몇 명일 확률을 구하라. 5명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리고 람다라는 게 있는데, 람다라는 걸 새로 정의하는데, 람다는 뭐다? n 곱하기 p라고 정의했어요. 그쵸? 그러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은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과 똑같은데, 그쵸? 오늘 만난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 포화송 분포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제 포화송으로 넘어가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n이라고 해서 대문자로 썼으니까 우리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서 우리가 PMF 공식은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n에서 k개의 조합, 컨비네이션이었죠. 동전을 주고까지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설명할 때 동전 3번 던지는 걸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n이 3이 아니라는 거야. 무한대만큼 던지는 거예요. 동전을 내가 무한대만큼 던졌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이 일단 나중에 무한대로 보내야 될 거니까 아까처럼 스몰 n으로 쓰지 않고 대문자 n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k번 내가 원하는 게 나오고, 원하지 않는 건 n-k번 나오겠죠. 그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확률은 1-p가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이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람다라는 밀도를 정했으니까 람다가 이 시간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 아까 최종식으로 람다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유도가 되니까, 그럼 람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P는 양쪽에 여기 n으로 나눠주면, 그럼 여기 오른쪽에 P만 남으니까 P는 람다를 n으로 나눈 게 P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거를 유도해내면 이 맨 앞에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고, 두 번째 거 맨 앞에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P잖아요. P를 뭐로 바꾼다? 람다를 n으로 바꾼 걸로 나온다. 그런 다음에 K승 그대로 써주고, 그럼 1-P니까 1- 람다 나누기 n으로 쓴 다음에 n-k승 써주면 뭐 똑같은 거지 뭐. 그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를 봤더니 요 컨비네이션이니까 컨비네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n 팩토리얼 나누기 n-k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로 분해될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그대로 내려와서 k가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 들어가서 람다의 k승, n의 k승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봤더니 우리가 요거 통째로 해서 n-k승인데 n승 곱하기 1 요거 통째로 -k승으로 해서 그 승수를 이렇게 둘로 쪼개줄 수 있죠. n승과 -k승으로 이렇게 쪼개줄 수 있어요. 이건 똑같은 걸로 해서.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자, 여기까지 전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라인으로 가면 뭐가 바뀌느냐 보면, 우리 이거 한번 쭉 풀어봅시다. 요거 앞에 있는 거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이걸 풀면 이렇게 돼요. 즉 n-k 승의 팩토리얼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분자는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여기 n-2에서 쭉 가서 1까지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 얘네들은 그대로 지금 데리고 옵니다. 그대로. 그쵸? 그러면, 어라? 보니까 요 뒤에 있는 거, n-k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지는 애는 n-k의 팩토리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모, 분자, 약분. 그래서 밑에 k승만 남겨둔다. 그리고 n-k 플러스 1까지만 쓴다. 그 뒤에는 약분돼서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밑으로 하나 더 내려오면 지금은 다 이게 요 지금 하나랑 이 파란색 이 뭉탱이들은 다 곱해지는 거니까 분모들은 서로 교환해도 돼요. 그래서 n의 k승이라는 게 왼쪽으로 오고 k 팩토리얼 오른쪽으로 가면 k 팩토리얼 오른쪽 오고 n의 k승이 왼쪽으로 왔죠. 지금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어요. 나머지 요 두 개는 그대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지금 정리한 식을 여기다 쓰고 봤더니, 이게 K승인, N의 K승인데, 이 분자에 있는, 곱해져 있는 이 컴포넌트들도 총 K개가 존재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각각을 N분의 이거, N분의 이거, N분의 이거, N분의 이거 다 쪼개줄 수 있죠. 그래서 N분의 이거, N분의 이거, 각각 다 쪼개져서 N분의로 다 쪼개준 다음에, 나머지는 또 그대로 이렇게 써서 내려옵니다.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잖아, 우리가. 요게 바로 바이노미알에서 포화송으로 넘어가는 근거죠. n을 무한대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느냐?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거 1 되잖아. 그쵸? 요거 1 되죠. 얘도 1 되죠. 얘도 1 되죠. 다 1 곱해준 거야. 얘 1이야, 그냥. 그쵸? 그리고 얘도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거는 지금 당장 어쩔 수가 없는 게 요것도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얘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얘는 보면 k가 상수고 람다도 상수인데 지금 n이 무한대로 간대. n이 무한대가 되면 요 분모가 엄청 커지죠. 그리고 요거는 통째로 0이 돼 버려요. n이 무한대가 되니까 분모가 막 커져. 그 람다가 무슨 값이든지 간에 n이 커졌으니까 그냥 0이 돼 버려. 1밖에 안 남죠. 무한대로 갈 경우에 1의 뭐 상수승을 해봤자 1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녹색 박스, 그레이 박스들은 다 1이에요. 얘 1, 얘 1이야. 아무 의미가 없죠? 이 가운데만 이제 살아남아서 전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지금 다 1인 거고, 다 1, 1이니까 곱해봤자 이 녹색, 이 회색 박스는 다 1. 얘도 지금 요게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람다 나누기 무한대니까 이거는 통째로 0이다. 그래서 1 빼기 0 하면 이건 통째로 1이다. 근데 1에 몇 승 해봤자 또 1이다. 그래서 요것도 1이에요. 그럼 요 가운데만 남아. 요것만 딱 남는데, 자,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요 맨 앞에 있는 얘네들은 대문자 n이 아무 데도 없어. n이랑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얘는 그러면 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앞으로 나왔어. 그럼 요 뒤에 얘만 지금 리밋이 걸리는데, 요건 n이 있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이 리밋에 걸려요. 딱 걸렸는데, 우리가 자연 로그를 배웠죠. 자연 로그는 어떻게 배웠죠? 자연 로그를 하면 자연 로그 2는 n이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에 n승하면 자연 로그가 된다. 내추럴 로그라리즘 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게 n분의 1이잖아요. 이것의 역수예요. 역수이기 때문에 이게 n인 거예요. 그러면 요걸 만약에 살짝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람다로 간다면 이거 역수기 때문에 n 나누기 람다로 여기가 지수가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람다일 때고,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라면 플러스니까 이 람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람다면, 그럼 이건 마이너스 람다로 나와주면 되는 거겠지 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딱 그래요. 요거 지금 마이너스 람다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람다 있으면 요 회색 박스는 2가 되겠네. 근데 지금 n이잖아. 마이너스 람다로 나눠줬잖아. 요거 자연 로그 2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야, 마이너스 2로 나눠줬어? 그럼 곱해주는 거 하나 뒤에는 따라 붙어야지. 그래야 위가 아래랑 같으니까. 요 n승이 유지돼야 되는데, 요거 지금 자연 로그 2로 만들겠답시고 마이너스 람다로 나눠줬으니까 지수에서 마이너스 람다를 한 번 더 곱해줘야지,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요 회색 박스 전체가 자연 로그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 로그에 마이너스 람다승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앞에 그대로 나오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서
동전을 3번 던지는 게 아니라 평생 동전을 던져요. 그런 식으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김중환이 살면서 사람을 2,000명, 3,000명 무한대만큼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고려대생이 5명일 확률은 얼마일까?를 구하라면 포화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다음 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와 의미와 그것들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예, 기회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바이노미얼, 유니폼, 베르누이, 지오메트리, 포화송 이게 주된 5가지 우리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확률 밀도 함수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요 각각에 대해서 이 확률 분포를 이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 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김중원이 말이야 오늘 무한대만큼의 사람을 만났는데 고대생 5명을 만날 확률을 구했어. 근데 그것에 대한 평균은 얼마지? 그렇죠? 밀도가 얼마일 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람 만나면 고대생 만날 확률은 대충 한 7.5 정도 돼. 그게 밀도야. 그런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 5명 만날 확률은 얼마일까를 구하고 또 평균적으로 그게 몇 퍼센트나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런 확률이 어떤 분산을 가지고 분포하는가?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했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어야 이 전반적인 확률 시스템의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해지겠죠. 나 그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할 때 제가 저렇게 말한 건 신뢰도가 높아. 아니야. 저런 평균은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분산도 얼마인데 분산 안에도 속하지 않아. 저런 거 완전 진짜 안 나올 확률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그 확률 분포에 대한 의미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다.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우리가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다양한 통계적인 그리고 확률적인 특성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expectation과 variance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일반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논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iscrete case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continuous case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랜덤 베리어블을 또다시 그것을 함수로 적용한 후에 그 다음에 expectation 또 어떻게 구하는지도 논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의 비헤이비어, 어떻게 랜덤 베리어블이 행동을 하고 동작을 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완벽하게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혹은 확률 분포 함수를 씁니다. 하지만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군집이 있다라고 하면 1, 2, 3, 4, 5라는 군집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군집은 3, 3, 3, 3, 3이라는 군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군집이 존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이게 두 개가 평균을 낸다라고 하면 이것의 평균은 3일 거고요. 이것의 평균도 3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군집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이 B라는 군집은 다 동일한 값들로 이루어진 분포이고 이 A라는 군집은 하나씩 증가하는 값으로 구성된 군집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이 다르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각각에 나올 확률도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중심에 놓고 설명한다고 한다면 각각에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밑에 있는 B라는 샘플은 아니다. 얘네들 각각의 확률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확률 밀도 함수 기준에서 보던 아니면 샘플의 통계적인 분포를 보던 우리는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만 말을 한다면 이 전체적인 샘플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을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표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확률 밀도 함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1부터 6까지의 이런 주사위 하나하나 값들이 각각 6분의 1의 평균 값을 가진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럴 때 이들의 평균은 얼마인지 분산은 얼마인지 이러한 통계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장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평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expectation을 불러요.
그래서 mean이라고 해서 이렇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 해서 mea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expectation의 대문자 e를 따서 이렇게 대문자 e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어떤 논리를 구할 것인가? 이제 그게 궁금한데요. 사실 평균을 구하는 논리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께서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했는데 A 플러스라는 학점을 3학점짜리 수업에서 받았고 A라는 학점을 2학점짜리에서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학점을 계산하시나요? 3학점 곱하기 A 플러스니까 4.5 더하기 2학점 곱하기 A니까 4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 여러분은 5학점을 신청했으니까 나누기 5를 해서 2학기의 평균 평점을 구하겠죠.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5과목을 들었을 때 3학점의 포션, 5학점을 들었을 때 2학점의 포션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분의 3 곱하기 4.5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그때 가진 나의 이득, 확률 곱하기 그때 가진 나의 이득을 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평균 평점을 구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얻는 기대 이득 곱하기 그것이 나올 확률을 다 곱해서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샘플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베리언스는 또 다른 식이 있습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베리언스에 대한 장에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펙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기대하는 값 곱하기 그 값이 나올 확률로 계산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그것이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50명이 있는 학급이 있다고 해볼게요. 50명의 학급이 있다. 그럼 그런 학급이 있는데 뭐 영어 시험을 보고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럼 1번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요. 1번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영어 시험 점수가 있고 수학 시험이 있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그 다음 1번 학생 이건 2번 학생의 영어 점수가 있고 x2 수학 점수가 있고 y2 이걸 더한 x 서브 2 더하기 y 서브 2가 있다. 3번 학생이 x 서브 3의 영어 점수와 y 서브 3의 수학 점수가 있으면 이것을 더한 게 x 서브 3 플러스 y 서브 3다. 이게 쭉 돼서 이제 50명의 학급이니까 x 서브 50과 y 서브 50이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점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거나 아니면 영어 평균 구하고 수학 평균 구한 다음에 더하거나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따로 증명할 수 있지만 뭐 증명은 굉장히 트리비얼하고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에서 만약에 교수님께서 자,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100점 만점에 여러분 평균이 30점이었는데 내가 다 2배씩 해줄게요. 그래서 2배씩 해줬습니다. 그러면 60점이 평균이 되겠지만 전체 토탈 점수도 200점이 됐죠. 만점이.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들의 점수를 2배로 해준다고 하면 그럼 평균도 똑같이 2배가 된다는 거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또 교수님께서 나와서 자, 여러분들 점수에 기본 점수 10점씩 다 얹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점수는 다 10점씩 올라가게 되겠지만 이 10점씩 올라가게 되겠지만 평균도 또 똑같이 10점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모두 다 30점을 받았으면 그 상수에 대해서 평균을 내봤자 여전히 또 3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각각 따로따로 세분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증명 과정이 매우 쉽고 또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 expectation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베리언스,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분산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의 분포가 얼마만큼 다 떨어져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분산은 베리언스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VAR이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와 같이 계산을 한다라고 여러분 아마 이미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걸 유도를 하고 싶은데요. 자, 분산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랜덤한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샘플 A라는 샘플이 있는데 이게 바로 1, 2, 3, 4,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의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얼마만큼 중심점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가를 구하는 게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1, 2, 3, 4, 5라는 직선에 두고 평균은 3이겠죠. 그럼 3이 평균이니까 여기서 각각 1이라는 애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2라는 애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또 3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4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5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렇게 자꾸 떨어져 있는 걸 구해야 분산을 구하는 거겠죠. 얼마만큼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각각의 이런 랜덤 베리어블 샘플들이
이 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졌느냐를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랜덤 베리어블 각각이 평균값, 우리가 방금 구한 민이라 부르는 이 평균값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니를 구하는 건데, 그냥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왼쪽으로 떨어졌거나 오른쪽으로 떨어졌거나 2나 4는 3이라는 평균점을 기준으로 해서 1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똑같은 양의 분산을 가지는 겁니다. 그쵸? 그 2던 4던 3이라는 평균값에서 1만큼의 동일한 값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 얼마나 먼지에 대한 그 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호를 띄워주기 위해 우리가 제곱을 씌운 다음에 그 다음 얘네들을 다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1, 2, 3, 4, 5에 대해서 평균 3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차를 구하고 부호를 띄워주기 위해서 제곱을 씌워서 그들을 평균을 내면 이 데이터의 군집 상태, 이게 똘똘 뭉쳐져 있는지 아니면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산이 됩니다.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식 자체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것을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거 전개하면 우리 이거 있죠?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요걸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뭐 요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했죠? 평균을 구했죠. 아까 평균 구하는 식이 뭐라 그랬죠? 각각의 기대 이득 곱하기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각각이 대문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 랜덤 베리어블이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과 그것들을 평균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우리는 정의상 알 수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공식이 나온지를 유도를 해본다면 아까 말했듯이 요 식을 사용해서 요게 바로 전개가 되는 거죠. 즉, 요 부분이 바로 이 식에 의해서 전개가 되면 요 앞에 있는 거 제곱 빼기 2 곱하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써주고 더하기 뒤에 있는 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하나씩 적용이 되면 대문자 x 제곱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제곱한 것의 익스펙테이션 빼기 요것에 대해서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씌운 건데, 이 평균이란 건 이미 값으로 상수값으로 구해지는 거잖아요. 아까 1, 2, 3, 4, 5 예제에서도 평균이라는 건 3이라는 값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상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을 씌워봤자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 익스펙테이션은 이 랜덤 베리어블 x라는 랜덤하게 변하는 이 값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몰 m의 제곱 역시 그냥 익스펙테이션이 안 씌워져 나오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서도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대문자 x의 제곱이야 뭐 더 이상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 x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익스펙테이션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mx의 제곱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요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마이너스 2mx의 제곱이에요. 거기다가 뒤에 있는 거 더하기 mx의 제곱 더해봤자 마이너스 m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따라 붙게 돼요.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2x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제곱한 게 돼요. 그래서 x 제곱한 거를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우리 평균인 2x를 제곱한 다음에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분산이라는 건 우리가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라는 걸 정의했을 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통째로 다 c만큼 다 키워줬다. 즉 1, 2, 3, 4, 5라는 것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갑자기 10을 다 더해줬다. 그럼 11, 12, 13, 14, 15 각각 모두 다 10이 더해졌죠. 그렇다고 해서 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분포의 양상이 가운데 평균이 있고 한 칸 떨어져 있고 두 칸 떨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두 칸 떨어져 있고 이게 바로 1, 2, 3, 4, 5의 양상이었는데, 즉 밑에 있는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자, 이 5개가 있는데 13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떨어지고 두 칸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지고 두 칸 떨어지고 이 분산의 양상이 변하지 않죠. 즉 2와 4라는 건 한 칸씩 떨어졌고 1과 5라는 건 평균에서 두 칸씩 떨어졌다라는 이 양상과 13에서 볼 때에 12, 14는 한 칸씩 떨어지고 11, 15는 두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위아래는 한 칸씩 떨어진 게 두 개씩 있고 두 칸씩 떨어진 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게 정확히 똑같죠. 즉 분산 관점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전체 다 동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분산 자체가 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분산은 C만큼 다 동일하게 다 더해줘봤자 분산 자체는 의미가 없다. 똑같다 분산은.
겁니다. 다 10 더해줘봤자 얘네들이 넓게 퍼지고 안 퍼지고에 대한 양상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영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곱셈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곱셈의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건 덧셈이니까 C라는 걸 더했지만 만약에 C를 곱했을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CX 빼기 우리가 CX 빼기 C를 곱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곱셈은 평균은 곱셈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바로 나온다 그랬으니까요. 이제 C가 앞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곱을 붙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C로 이제 묶여지니까 C 앞으로 나오고, 하지만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붙여서 나오고요. 이 뒤에 거는 또 C 제곱은 상수니까 C 제곱은 또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X 빼기 2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산에 대해서 C를 곱해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분산이 C 제곱만큼 더 이제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C 제곱만큼 곱해진 거예요. 예, 좀만 더 클리어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그럼 이것도 이런 거죠. 자, 이거 2가 곱해졌다고 하자. 자, 보세요.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1, 2, 3, 4, 5라는 분포가 있을 때 얘는 아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두 개 떨어지고 한 칸, 두 칸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두 배를 했대요. Z는 2x, CX다. 근데 C는 2다. 두 배씩 떨어졌어요. 두 배씩 떨어졌으면 얘가 그러면 두 배가 됐으니까 2, 4, 6, 8,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을 기준으로 해서 두 칸 떨어지고, 네 칸 떨어지고, 두 칸 떨어지고, 네 칸 떨어졌어요. 그쵸? 2, 4, 6, 8, 10이니까 두 칸 떨어지고, 네 칸 떨어지고, 두 칸 떨어지고, 네 칸 떨어졌어요. 근데 게다가 얘는 뭘 합니까? 제곱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 배로 늘어난 게 아니라, 분산이 두 배로 늘어난 게 아니라, 즉 2의 제곱을 해주니까 4, 4의 제곱을 해주니까 16, 이렇게 제곱까지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C의 제곱만큼 더 분산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곱해진 것뿐만 아니라 샘플이 두 배로 곱해진 것뿐만 아니라 분산이라는 건 그 스케일 자체가 디멘션 자체가 제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곱해진 것의 제곱만큼 분산이 발생한다 라고 의미적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베르누이 프로세스. 베르누이는 뭐냐면 우리가 OX라는 확률 게임을 해요. OX라는 확률 게임.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오는가 뒤가 나오는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true, false의 OX의 디시전을 하는 그런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이 한 번 있으면 베르누이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 시행이 여러 번 있으면 베르누이 프로세스가 아닌 거죠. 그때는 바이노미얼 프로세스가 됩니다. 자,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어요. 헤드가 나올 수 있고 테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전이 만약에 불안정해서 헤드가 나올 확률이 P라고 한다면, 그러면 테일이 나올 확률은 동전이 딱 던졌을 때 딱 서는 경우는 없으니까 1-P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베르누이 프로세스예요. 딱 한 번의 시행만 하기 때문에. 근데 시행을 예를 들어서 세 번을 할 건데 내가 원하는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얘가 세 번 하니까 그 중에서 두 번이 앞면이 나오고 한 번이 뒷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변이 앞면 헤드가 나오니까 P의 제곱, P가 두 번 나올 거니까 뒷면이 한 번 나온다. 1-P. 이렇게만 1-P 1승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헤드, 테일이 나오고 헤드, 테일, 헤드가 나오고 테일, 헤드, 헤드가 나올 수 있는 총 세 가지의 조합으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 3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그쵸? 이게 바로 바이노미얼 프로세스의 정의였죠. 자, 이렇게 되면 이 3이라는 건 우리가 3 컨비네이션 2,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3C2 컨비네토릭스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며, 공식으로는 어떻게 존재한다? 이것은 n 팩토리얼 분의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이렇게 공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어요. 그래서 probability mass 펑션은 이렇게 n 3개의 주사를 던졌는데 2개가 나올, 헤드가 나올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n 컨비네이션 k, 즉 n개의 샘플 중에서 k가 내가 원하는 p가 나올 확률이고, 그 나머지 해당하는 n-k가 내가 원하지 않는 1-p가 나올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뭘 구해라? 우리는 expectation을 구하는 게 지금 여기에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자, x 곱하기 p를 다 해서
더한 게 우리의 expectatio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px 요것만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앞에 k를 붙여서 가져온 다음에 시그마를 통해서 모두 다 우리가 원하는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아는 공식대로 그대로 이 p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 줬어요.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면 요거를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전개를 하면 요 부분이 바로 n 컨비네이션 k가 되고 나머지 뒤에 부분은 그대로 쓴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k가 0에서 k가 1로 변했는데요. k가 0일 때에는 여기 앞에 k가 붙여지니까 어차피 0이 곱해지니까 사라지는 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0부터 고려하지 않고 1부터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와 아래를 전개되는 양상을 보시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n 팩토리얼이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기타 등등 1까지 다 곱해지는 거고요. 얘 k 팩토리얼이네요. 그럼 얘는 k 곱하기 k-1 곱하기 기타 등등 1까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앞에 k가 곱해졌으니까 k 약분 돼서 얘는 k-1의 팩토리얼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 이제 n 같은 경우는 요 n만 앞으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그마 안에 있는 건 k 관련된 것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n에서 요 n만 따로 띄어서 이 앞으로 뽑아내주고 이거는 n-1 나머지의 팩토리얼이다 써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됐고요. 근데 p도 마찬가지죠. p도 보시면 p가 k에 곱해져 있대요. p가 k에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p 곱하기 p 곱하기 p 곱하기 기타 등등해서 p가 k에 있는 거니까 p는 앞으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k가 아니라 k-1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 라인에서 아랫 라인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랫 라인을 보시면 자, 이게 MP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고요. 이 안쪽을 보시면 우리가 치환을 할 거예요. 어떻게 치환하느냐, 뭘 치환하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K-1을 우리가 J라고 하자. 이렇게 치환할 겁니다. 그럼 K라는 건 J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J라는 건 K에서 하나를 빼면 J가 되는 거니까 이걸 J에 의해서 다 전개를 해주고 싶어요. K를 다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K가 1이다라는 건 K가 1일 때는 J는 0이니까 J는 0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1 팩토리얼 되고 요거 k-1은 j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j 팩토리얼 되고 k라는 건 j 플러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로 바뀌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k j 플러스 1이니까 괄호 없애주면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도 k-1 대신에 j로 이렇게 승수가 바뀌고요. n-k도 k 대신에 j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n-j 마이너스 1 해서 n-1 마이너스 j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개수도 이제 여기가 j도 이제 더 이상 j가 아니라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부터 j까지니까 0부터 시작하면 이제 j-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는 그냥 n-1에 j의 p의 j승 1-p의 n-1에 또 j를 뺀 거 이렇게 되죠. 보세요. 여기 n-1이 이제 토털이에요. 그렇죠? n-1이 토털이에요. 그러니까 n-1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n 팩토리얼,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한 것처럼 컨비네이션 한 거죠. 요거는 n-1을 n이라 치면 이게 n인 거죠. 그러니까 j고 n-j가 있는 거고 여기 n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n-를 j로 컨비네이션을 한 거랑 똑같고 그 중에서 j가 p만큼 나오고 n-1에서 j를 뺀 것만큼이 1-p까지 나온다니까 얘는 요것에 대한 즉 얘는 n개 중에서 k개를 고르는 건데 얘는 n-1개 중에서 j개를 구하는 프라보리스틱 매스 펑션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전체의 경우에서 프라보리스틱 매스 펑션을 구해라. 그걸 다 더한 걸 구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웠지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x 곱하기 프라보리스틱 매스 펑션이지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다 더하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기억나십니까? 그 주사위를 던진 예제로 볼 때 우리의 모든 가능한 경우가 주사를 던지면 1, 2, 3, 4, 5, 6을 나누는 게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인데 각각의 확률은 다 6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이죠. 이것도 요 n-1개 중에서 제2개를 선택하는 바이노미얼 랜덤 프로세스의 프로바빌리스틱 매스 펑션을 전개한 거기 때문에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다 더하면 x를 곱해서 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확률 자체를 더한 거니까 얘는 1이 나오죠. 6분의 1 다 더하면 1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시그마 전체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남는 np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익스펙테이션이 np다 라고 여기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인데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은 다 동일한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사를 던졌을 때. 그런데 당연히 평균을 구하면 자, 우리 평균을 구하면 자, 주사위 1 나왔을 때 6분의 1 더하기 2 나왔을 때 6분의 1 더하기 기타 등등 6 나왔을 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우리는 K 각각에 나오는 주사위의 숫자 곱하기 6분의 1이라는 균등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n분의 1은 앞으로 나오게 되겠고 K가 0부터 n까지 더해져 준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n 약분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분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x의 expectation을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x 제곱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n분의 1이 k 제곱이 되겠죠. k가 아니라 n분의 1은 아까처럼 앞으로 나오게 되겠고 이렇게 될 거고요. k 제곱에 대한 서메이션을 구하면 이렇게 식이 나온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거라서 그냥 채용해서 쓸 거고요. 거기서 이제 n분의 1 약분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베리언스는 뭐냐면 요 n제곱, x제곱한 걸 익스펙테이션 한 요것 값에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것의 제곱, 즉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을 빼주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쭉 전개해주면 이제 손쉽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계산해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산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계산하진 않고 이제 흐름만 짚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베르누이가 되겠습니다. 베르누이는 아까 바이노미 할 때 설명드렸지만 우리 주사위의 앞이 나올 확률이 만약에 P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사위의 테일, 뒤가 나올 확률은 1-P가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바로 베르누이 프로세스예요. 즉 바이노미얼 프로세스인데 시행 횟수가 딱 한 번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갖는다, 갖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이렇게 OX의 디시전이 나오는 게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사위 앞, 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은 P, 원하지 않는 게 나올 확률은 1-P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expectation을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고 한다면 X 곱하기 P가 되기 때문에 0이 나올 때에는 0이 나올 확률인 1-P, 그다음 1이 나올 때는 나의 원하는 확률인 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 곱하기 1-P 더하기 1 곱하기 P를 하면 당연히 P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베르누이 프로세스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분산의 경우는 우리 분산을 구하는 우리 로직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랜덤 베리어블 x를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취한 것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균의 제곱을 씌운 것을 빼주면 되는데요. 우리 이때 베르누이 프로세스는 평균이 p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따라서 x 제곱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되겠는데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올 확률이 0이었으니까 0의 제곱 곱하기 거기에 대한 probability 펑션을 구하면 1-P, 그 다음에 우리가 1에 대한 제곱에다가 이게 나올 확률인 P를 곱하게 되겠죠. 따라서 1 곱하기 P와 똑같기 때문에 답은 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리언스를 구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한 X제곱의 익스펙테이션에 해당하는 P에서 우리 원래 익스펙테이션이 P인데 그것을 제곱한 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P 빼기 P의 제곱이 될 것이고 P로 묶어주면 P 곱하기 1-P로 우리가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즉,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은 뭐라고 말한다? 이제 기하 분포라고 말하는데 K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K-1까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다가 K번째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K-1까지 횟수 동안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확률적으로 계속 보다가 마지막 K번째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Q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Q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P는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은 P, 그렇지 않을 확률은 Q, 두 개 더하면 1 이렇게 교과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에서 Q라고 쓴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K-1번이 발생하고 그 다음 K번째 우리가 원하는 게 발생할 것이 이제 P의 확률인데요. 이러한 probability mass 펑션 PMF에 앞에 우리 X에 해당하는 K를 곱한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하면 바로 그게 평균이 되겠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K에 해당하는 것만 시그마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앞으로 못 나오고 얘도 앞으로 못 나오지만 P는 앞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P는 앞으로 빼주고요. 그럼 K 곱하기 Q의 K-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른쪽 회색 박스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걸 잠깐 본다면 시그마로 X의 K승을 우리가 무한대만큼 더한다면 0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1 더하기 K의 1승 더하기 K의 2승 더하기 기타 등등이 되는데 X의 1승 더하기 X의 2승 더하기 기타 등등이 되는데 만약 X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즉 여기에 말하는 PQ의 조건과 완벽하게 일치하죠. 확률은 0에서 1 사이가 되는데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P와 Q가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1-x분의 1이다 라고 이미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R의 K-1승에 해당하는 이러한 등비수열에 있으면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a라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항이 1이니까 a는 1이 되고 r만큼씩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r은 x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1-x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양쪽을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항의 경우는 1-x에 마이너스는 미분하는 거니까 이것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1-x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이런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해서 뒤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한 번 더 붙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마이너스 1-x에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이거 두 개는 곱해지면 양수 1이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1-x의 제곱분의 1이 된다. 이 좌변이고요. 이제 우변을 보신다면 우변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우변의 경우는 이 위에서 한번 우리가 전개해 볼까요? 우변의 경우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요 식을 전개를 해보면 x의 0승 더하기 x의 1승 더하기 x의 2승 더하기 x의 3승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해버리면 요건 상수니까 없어지고 x의 0승 1이니까 얘는 없어져요. 얘는 x니까 1이 되죠. 얘는 2x, 얘는 3x의 제곱. 그래서 만약 x의 k승이 있었으면 k, x, k-1승 이렇게 되겠죠. 즉 얘는 시그마에서 k 곱하기 x, k-1승이 되는 거예요. k는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그쵸? 우변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왜 하느냐? 지금 방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그 우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k 그대로고 x를 q라고만 한다면 여기에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이 똑같아요. 이 전체 식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1-q 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q는 p랑 똑같습니다. 즉 요거는 p 곱하기 p 제곱분의 1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평균은 p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의 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 의해서 구할 거고요. 평균은 p분의 1이라고 이미 알아요. 그쵸? 자, 그럼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도 x의 제곱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따라서 k 제곱을 한 것을 이제 p에 곱해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1-p에 k-1승 곱하기 p라는 게 probability mass 펑션이니까 써주고 앞에 k제곱 오게 되고요. 그럼 이거 그대로 쭉 전개를 해주면 1부터 시작해서 쭉 전개를 해주면 우리가 1의 제곱 곱하기 1-p의 0승 곱하기 0승 근데 p는 항상 이제 우리가 서메이션을 붙게 될 거니까 p로 그냥 중괄호를 묶어줬어요. p를 신경 쓰지 말고 요거 두 개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의 제곱 곱하기 1-p의 1승 기타 등등 하다가 대문자 n까지니까 n제곱 곱하기 1-p의 n-1승까지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1-p를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1-p를 곱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각각의 텀에서 요 뒤에 있는 이 1-p라는 데다가 요걸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요거 하나씩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1-p를 곱하면 요거 뒤에 있는 거 하나씩 더 곱해진 거니까 요 지수가 하나씩 다 증가하겠죠. 그러면 얘가 그래서 이제 지수승에 맞게 요 지수가 맞게 얼라인을 시켜서 이렇게 써주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1-p의 0승이 1-p의 1승이 되면서 1제곱이 여기 붙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1-p의 n-1승에다가 이제 n-1승은 여기 하나가 증가했으니까 n승이 되고 n제곱은 1로 가고요. 이 바로 앞에 있던 n-1제곱을 곱했던 텀이 바로 여기 하나 뒤로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지수승 하나 증가해서 하나 밀리고 얘도 하나 밀리고 하나 밀리고 이 마지막 것도 n제곱이 있고 n-1승이지만 더하기를 하면 n승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n제곱을 붙어있는 1-p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준 다음에 그래서 b라는 걸 구성을 해요. A라는 걸 구성하고 또 이 뒤에 B라는 걸 이렇게 구성합니다. 1-p를 곱하니까 1승, 2승, 얘는 n승이 돼서 이렇게 하나씩 뒤로 밀리는 뭐 이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를 빼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에서 B를 빼줘요. 그러면 2x제곱 한 거에서 1-p 곱한 것에 2x제곱을 뺀 거니까 그럼 px제곱이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이 p라는 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는 2제곱에서 1제곱 뺐죠. 그러면서 내려오고 얘는 n제곱에서 n-1을 뺐죠. n제곱에서 n-1제곱 뺀 거 앞에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거는 위에서 아래로 빼줄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n제곱 한 다음에 나머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앞에 있는 p 약분, 요 중괄호 앞에 붙어있던 p 약분하면 이 x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고 얘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요 마지막 거 빼고는 우리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k 왜냐면 이게 1제곱 빼기 0제곱이라고 하면 되니까 k제곱 빼기 k-1제곱 한 다음에 1-p에 k-1승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1-p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a제곱 빼기 b제곱 요게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한다면 a제곱 빼기 b제곱을 한다면 a라는 건 우리가 k, b라는 건 k-1 요것도 a라는 건 k, b라는 건 k-1이니까 두 개 더하면 2k-1이 되고 뒤에는 k 빼기 k-1이니까 얘는 그냥 1이 되죠?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1-k에 k-1승 이렇게 남고 뒤에 있는 것도 그대로 써주게 되겠어요. 전개에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것이냐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둘을 쪼갤 거예요. 쪼개는데 보십시오. 요 제일 뒤는 그대로 내려오지만 요것은 예를 들어서 2k 빼기 1에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다. 전개하면 2k 곱하기 a 빼기 1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것처럼 2k와 이 나머지 것들 요것들 해서 2k의 이 나머지 것들인데 2도 시그마 앞으로 나간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니까 마이너스만 남고 1은 지금 없어지고 요것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리밋 안에 우리가 한 뭉탱이, 두 뭉탱이, 세 뭉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n의 제곱을 하게 되면 n의 제곱을 해봤습니다. 그럼 n의 제곱을 하면 자, 얘는 결국에는 0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0으로 가게 되고요. 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결국에 뭐 1-p라는 걸 우리가 q라고 한다면 q 곱하기 k-1승인데 k가 1부터니까 q의 0승 더하기 q의 1승 더하기 기타 등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1-r분의 1이 되고 q의 0승 1이니까 초기값은 1이니까 근데 r이 q가 되니까 1-q분의 1이 되겠죠. 근데 1-q는 p랑 똑같으니까 p분의 1이랑 같아요. 얘는 p분의 1이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보시면 1-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0으로 가게 되겠고요. 당연하게도 왜냐하면 이게 0승으로 얘가 계속
0.0보다 1보다 작은 숫자가 계속 n승이 되니까 여기서 감소하는 값이 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앞을 보시면 k 곱하기 1-k의 1-p의 k-1승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p를 곱한 다음에 p-1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되면 요 앞에 거는 우리가 expectation의 정의랑 똑같아요. 그렇죠? expectation 정의죠. 지오메트릭 분포에 우리 k 곱하기 p 곱하기 1-p의 k-1승, 즉 k1-p가 k-1번 나왔다.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게 k-3 나오다가 마지막 한 번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p. 근데 그거에서다가 k 곱해서 k와 p를 곱한 다음에 서메이션을 한 게 우리가 원하는 expectation이니까 이건 expectation인데 거기에 p분의 1승 한 거죠. 그래서 얘는 expectation에 나누기 p를 한 게 이 앞이 돼요. 근데 우리 expectation은 뭐라고 구했습니까? 우리 expectation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expectation은 p분의 1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거기다가 나누기 p를 했으니까 p제곱이 됐죠? 거기다 2가 앞에 있으니까 p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다음 빼기 한 다음에 p분의 1, 그쵸? 이렇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x의 제곱의 expectation이 될 것이고,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랬으니까 p분의 1의 제곱을 또 빼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 제곱 p로 하면 1-p가 위에 올라가고 p제곱이 분모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화성 분포입니다. 포화성 분포는 이제 주어진 인터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빈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는 고양이의 마리수, 그러면 오늘 내가 3마리를 볼 확률이 얼마냐? 그럼 람다는 3일 때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터벌이 정해져 있고 그 인터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횟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라는 걸 K로 뒀을 때 우리 그것을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probability mass 펑션에 당연히 그냥 K 곱해서 시그마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 항상 하듯이 정의에 의해서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K에 관련 있는 건 시그마 안에 있지만 K에 관련이 없는 건 여기 있겠죠? 그쵸?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입실론의 마이너스 델타 승이 될 거고요. 익스펙테이션이래. 자연 로그의 마이너스 람다 승이 될 거고요. 여기는 K와 무관하기 때문에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서메이션 하게 되겠는데요. 이 0일 경우는 무시하고 일단 1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0이어봤자 이게 0이 되니까 뒤에는 분모에 0이 곱해져서 분수에 0이 곱해져서 뒤 텀이 다 사라지니까 1부터 서메이션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람다가 K에게 곱해지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의 람다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람다승에 람다 곱해진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K도 이제 약분이 돼서 K-1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요. 테일러 시리즈에서 이 회색 박스는 우리가 2의 람다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이 앞에 있기 때문에 2개 곱하면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평균 값은 람다만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리언스를 구하고 싶어요. 베리언스를 구하면 항상 그랬듯이 이 공식 x제곱이라는 랜덤 베리어블 제곱한 것의 평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expectation, 즉 람다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x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했듯이 k 대신에 이제 k제곱의 평균을 빼주면 되겠고요. k제곱에다가 probability mass 펑션을 곱한 것을 다 서메이션 해준 것으로서 이제 x제곱의 이제 expectation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0부터 시작한다 했지만 1부터 시작해도 괜찮고요. 왜냐면 k가 0이면 그 텀은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k도 하나는 없애서 이게 k 팩토리얼이 아니라 k-1 팩토리얼이 되고 또 나머지 그래서 k가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k 두고 그 다음에 람다도 우리가 람다 하나와 k-1개의 람다로 일단 쪼개주고요.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람다 승이 요 뒤가 아니라 이제 분자로 올라가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k-1을 우리가 s라고 취향을 한다면 이제 k가 1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k가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s의 팩토리얼이 되고 k가 아니라 s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게 되지만 k 플러스 1 대신에 s로 바꿔준 다음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s 플러스 1 요걸 보고 이 s에 해당한 것들과 이
이 S에 해당하는 것들과 1에 해당하는 것들로 이 둘로 쪼개 써주면 되고, 따라서 여기는 S가 있고 여기는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은 있으나만 하니까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람다가 이제 여기에 공통으로 여기 두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람다를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서메이션을 이제 괄호로 묶어주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전장에서 봤듯이 포화송 분포에서 우리가 x 곱하기 probability 펑션을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건 expectation의 정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람다와 똑같고요. 여기는 그냥 probability를 다 서메이션 해줬기 때문에 그냥 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래서 이것은 람다 곱하기 람다 플러스 1 해서 람다의 제곱 더하기 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람다의 제곱에 해당하는, 즉 expectation 람다였으니까 그걸 제곱해준 걸 빼면, 즉 람다의 제곱을 빼면 람다밖에 남지 않죠. 그럼 따라서 우리 포화성 분포에서도 우리가 그것의 베리언스도 역시 람다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이 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노미알은 우리가 OX의 베르누이 프로세스가 한 번이 아니라 n번 수행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K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바이노미알 프로세스고, 베르누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한 번의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니폼은 뭐다? 다 균등한 확률로 나온다. 주사를 던지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지오메트릭 펑션은,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k번째에 발생할 것이 바로 지오메트릭 펑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화송은 뭐다? 주어진 인터벌이 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는가, 즉 빈도수.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고르드 캠퍼스에서 보는 고양이의 마리수, 그러면 3마리, 그러면 람다는 3이 되겠죠. K는 3이 되겠죠. 람다는 3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K는 3이 되는 겁니다. K는 3이 되고, 람다라는 거 이제 고양이에 대한 분포, 전체적인 이제 빈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디자이어 3번을 보는 확률을 구한다. 즉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보고 싶은 값이 K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양이의 빈도를 나타내는 그런 빈도수는 우리가 람다로 이제 우리가 옵저베이션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 평균값과 베리언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유도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